정마당의 인서트 코인!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체인 온체인 방식 중에서도 이제 하드 포크 그리고 소프트 포크 그리고 세그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네, 오프체인 방식에는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부분과 또 플라즈마라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면 라이트닝 뜻이 뭔가요? 번개요? 번개. 예. 맞습니다. 이게 라이트닝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빛보다 빠르게. 네, 빛보다 빠르게. 이제 사실 이 말을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전송시키면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느린 이유가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확장성 문제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블록체인 바깥에서 거래를 좀 허용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값만 블록체인에다가 넘겨주자라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왔어요. 네네. 처음에 논리가 나왔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래는 되게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의 성질만 이용해서 블록체인 외부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게 된 원인을 좀 봐야 돼요.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에는 소액 거래를 신경을 안 썼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된 경우가 그 소액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사실 블록체인은 진짜 단순하게 직거래를 하거나 뭐 비행기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만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개에 730만 원이랑 금액이 책정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큰 거래를 넘기에도. 근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어떤 불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래를 전부 트랜잭션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의 열차가 포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사용을 해서 목적지로 보내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열차뿐만이 아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확신성을 가지고 올바른 결과값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서로 양쪽에서 에릭님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에서 서로 공개키로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중간에다가 우리 둘이 가진 돈을 다 넣어놔요. 중간에? 네, 그렇죠. 보석상자 같은 곳에다가 넣어놓고 예를 들면 1BTC를 갖고 있고 에릭님이 10BTC를 가지고 있어요. 11BTC를 우리끼리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우리 둘이 합의를 한 다음에 보석상자에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10BTC를 갖고 있고 저는 1BTC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0.3BTC, 뭐 에릭님은 3BTC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래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보석상자를 닫는 거예요. 닫으면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둘이 거래했던 값 있잖아요. 그것만 블록체인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이 연산이 다 끝난 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보석 상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보석 상자 이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도난을 당할 위험은 없나요? 도난 당할 위험이 있죠.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공개키와 개인키로 막아놓은 거죠. 물론 개인키가 털리면 이 보석상자가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보석상자는 애초에 개인키가 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키가 털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내 돈은 다 털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 위험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공개키와 개인키가 되게 안전하거든요. 결국에 약간 지금의 그 은행이 쓰는 그 공인인증서 맞습니다. 그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두 사람의 경우에보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공개키로 계속 서명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할 때 더 트랜잭션을 압축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확장성이 늘어날수록 더 빨라지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트랜잭션 수도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하나에 그냥 압축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빛보다 빠른 네트워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거래 하시잖아요. 저는 해본 적 없지만. 그래요? 저는 하는데 이제 거래소마다 차익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성장을 해서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한 30% 40% 되면 중국 거래소에 있는 걸 사서 한국 거래소로 갖다 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라이트코인. 15분 이내에 모든 트랜잭션이 완료됩니다. 근데 리플이 제일 빠르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니플이 제일 빠른데 니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니까 네네. 저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서 네. 가장 빠른 걸 라이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라이트코인이요? 예.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라이징 네트워크를 네. 알아봤고 이제 플라즈마. 예, 플라즈마.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플라즈마는 이더리움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더리움이요? 네. 사실 플라즈마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사이드 체인. 예. 애초에 블록체인 메인넷만 트랜잭션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예. 외부에 있는 트랜잭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를 더 체인을 만들어서 이 체인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예를 들면 공장의 톱니바퀴를 생각해봐요. 네. 가운데 하나에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고 새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가운데 톱니바퀴가 돌면 새끼들도 같이 돌겠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새끼 톱니바퀴 체인을 하나 만들지 했자는 거죠. 그리고 이 새끼 톱니바퀴에는 각각 목표를 주는 거예요. 얘네들 할당된. 뭐 네. 어떤 거는 서명 부분을 담당해. 네. 어떤 거는 거래 내용만 담당해. 네. 어떤 분은 밸류, 밸런스만 담당을 해. 그래놓고 얘네들이 다 돌고 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쌓인 결과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갖다가 메인 블록체인에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플라즈마는 이제 안 좋은 점도 조금 있는데 네.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아까 뭐 중간자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까 에릭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하부 체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메인 체인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 체인이면 메인넷은 그대로 두고 바깥에 있는 것만 바꿔야 되는데 맞아요. 다시 사이드 체인이랑 영향을 고려해서 메인넷이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플라즈마 체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세계에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어떤 구조를 쓰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네.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하위 체인까지 다 구성이 네,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저 에이다로 알고 있는데 에이다요? 네, 에이다가 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메인넷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런 걸 좀 옛날에 백서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예. 네. 아, 그러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 붙였다가 뗐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일단 모듈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악마당님이 자꾸 에이다 3,000원 간다고. 제가 그 유명한 에이다 3,000원을 주고 여러분 진짜 에이다는 2020년 안에 3,000원에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거 영상 끝나면 악마당 맨날 저한테 이제 에이다 투자하라고. 아, 예. 지금 에이다 떡상할 거라고. 지금 얼마죠? 지금 90몇 원 아닌가요? 지금 90원이지만 그거 3,000원 가는 순식간입니다, 정말. 아니 3,000원 가려면 30배?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강 대표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예. 주식 그 코인 시장은 옵션이다. 아 예. 제가 그래서 옵션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뭐 10배, 100배까지도.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터졌던 게 43,000배던데. 와우. 뭐 43,000배 터지는 세상인데 3,000원 아까 몇 배죠? 30배? 30배요. 아 30배 뭐 무섭죠. 좋아요. 3,000원. 뭐 알겠습니다. 네, 몰빵해야지. 네. 한강 뷰 아니면 한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우리 한강 가자 없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강 대표님 덕분에 그런 말도 없앴으니까 우리는 건강한, 또 건강한. 건전한 투자를 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확장성 문제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온체인과 또 오늘까지 이어서 오프체인까지 오프체인. 살펴봤었죠. 그래서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이제 플라즈마라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상 오늘이 저희의 마지막 네. 방송이거든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이거 되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린이 어땠어요? 이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자고요. 서로에 대한 생각이요? 네. 제가 악마당에 네. 대한 생각? 그렇죠. 예. 우리 이런 거 한 번씩 해야 되죠. 저는 근데 네. 사실상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네. 사실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악마당님을 이제 뵙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이게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는데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도 이제 하나씩 이제 그 기술들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을 돌이켜 보면 딱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거요? 뭐 방송에서 남는 것보다 제가 에릭님에게 최초로 이메일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에릭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걸 여기 와서 그래도 자기가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라도 이런 걸 하겠다라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강 대표님 방송을 좀 들었는데 네. 이제 뭐 시청률이 저조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점점 코인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네. 2020년까지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물론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코인 방송을 하면서 어떤 특정 알트코인이 어떻게 되니까 이게 되게 좋다 이런 방송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다 잡아주는 방송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원한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코인이 오더라도 이 코인은 프라이빗 체인이야. 이 코인은 퍼블릭 체인이야.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그리고 이 코인은 앞으로 뭐 플라즈마를 쓸 거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쓸 거야. 얘네들이 왜 이걸 쓸 거야? 라는 거를 저희는 지식을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네. 백서를 읽는 요령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코인이 떡상할 거야. 왜 이 코인을 사야 돼?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그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렇죠. 결국 자기가 해석을 할 줄 모르면 맞습니다. 결국 낱말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되는 네. 거니까요. 백서를 읽어야 돼. 제가 에이다 3,000원 간다는 이야기는 정말 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에이다의 소스 코드를 보고 에이다의 백서를 봤을 때 이 코인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코인 중에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는 건 아이오타랑 에이다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만의 나는 이 코인 괜찮아. 사실 토큰 중에 ERC20 토큰은 다 괜찮아요. 네. 이더리움 위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더리움이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네.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뭐 솔트, 뭐 이런 토큰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것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가려내는 것들을 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저희가 네.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각 코인들 그리고 토큰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낼 수 있는 네. 능력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했고 네. 또 그랬을 거라고 또 저희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마당님께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긴 한데 제가 제 일이 되게 바쁘거든요. 네. 네, 저가 이제 코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코인도 이제 앞으로 또 상장도 하게 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에이 설마요. 최근에 또 예. 말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런 또 그러니까 사실 이 판이 커뮤니티가 저는 뭐 되게 경험을 많이 했지만 네. 뭐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메이크머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방송 정말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 말고 이제 앞으로 또 이기분 오시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계획은 뭐 있을 수 있죠? 예, 뭐 저는 이제 이기분이 오셨으면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진짜 알트코인들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이제 각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각각을 이제 파서 이제 악마당님이 기존적으로 이걸 했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 백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맨날 이제 백서 딱 갖다 놓고 이런 점은 괜찮은데 이 코인은 이런 점이 좀 단점이야.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는 분이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좋으신 분 있거든요. 100%. 기초를 닦아두신 거군요. 저는 이제 닦았으면 가야죠. 원래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이방원입니다. 그죠? 네, 앞에서 칼로 다 배워 놓으니까 훌륭한 아니 지식이 굳이 뭐 칼로 벤 얘기까지 아니요. 충분히 그 정도 인내심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종대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수고 많으셨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할까요? 자, 지금까지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이었습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홀가분하는데? 저희 에이다 3사람